절대 울리는 수면 교육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초 키우기 되게 어렵잖아요. 민들레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게 또 쉽게 자라는 대표적인 꽃인데요. 이런 성향을 비유해서 이 토마스 보이스 박사라는 분이 이런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세계적인 아동 발달학자인데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는 따로 있다. 이런 아이들을 난초 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난초가 키우기 어려운 것처럼 예민한 아이들은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데 난초가 꽃을 피우면 정말 그 꽃이 향기롭고 또 되게 귀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난초가 꽃을 피우려면 굉장히 온도, 습도 그리고 관리를 엄청 잘해줘야 난초가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예민한 아이들은 이렇게 잘 보살펴야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난초 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민들레는 어디서든 잘 자라고 꽃을 피우는 아주 꿋꿋함을 지닌 그런 이제 민들레 아이들이 따로 있는 것이다. 평균적인 아이들이 보통 민들레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반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게 바로 이 예민한 기질의 차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민한 아이들이 난초 같은 아이들이지만 환경을 잘 가꿔주면, 즉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양육 태도로 인해서 아이가 좀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울리는 수면 교육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면 교육에 대한 책, 안누법, 퍼버법, 시닥법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수면 교육 방법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아이를 울리다 보면 아이가 지쳐서 포기하고 잔다. 아이는 부모가 수면 패턴을 잡아주면 그것대로 따라온다. 인데요. 이게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안 되는 아이였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아이를 울리기만 하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민한 아이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딱 있거든요. 그걸 환경을 바꿔줄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자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아이가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환경을 바꿔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기가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조금만 덥거나 조금만 추워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울음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 우리가 스위치 똑딱하는 소리라든지 이불 바삭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에도 예민한 아이들은 깨거든요. 습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불의 촉감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이제 6살이라 커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불이 있어요. 그 이불만 덮거든요. 사계절. 그런데 아기 때는 그런 걸 저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 제가 덮어주는 이불이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깔고 자는 그 깔개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환경 부분을 자꾸 바꿔주시면서 빛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아이를 계속 자극해서 아이가 못 자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꿔주시려고 자꾸 시도를 하셔야 돼요. 저의 경우는 애가 등 센서가 너무 발달해서 내려놓으면 바로 깼어요. 항상 안고 업고 재워야 했는데 그렇게 겨우 재워서 내려놓으면 또 깨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 아이를 유모차나 카시트로 재우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그렇게 재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부모가 정말 너무 힘들다면 저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좀 최대한 아이가 빨리 잠들고 푹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수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연령별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잠을 못 자더라도 이때는 이런 이유로 못 자고 이때는 이런 이유로 못 자는구나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2돌 이전까지 수면 문제, 그리고 2돌 이후부터 이제 3돌 무렵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학령기 전기까지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못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돌 이전의 영아는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해서 되게 얕은 잠을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이 수면이 얕기 때문에 더 깰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부모가 원래 돌 이전에는 이렇게 얕은 수면을 하니까 깰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인정하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자다가 아이가 많이 깨면 이 침실의 수면 환경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민감한 감각을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온도는 20도에서 24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44에서 55%로 유지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2돌 이후부터 3돌 무렵은 아이가 이런 예민함보다는 좀 고집이 세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뭔가 주장이 생기고 호기심이 엄청 발동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는 좀 심리적인 이유로 안 자려고 해요. 부모랑 떨어지는 게 싫고, 잠을 자면 더 이상 놀지 못하는 그런 게 또 싫을 수 있고, 그리고 자는 게 무서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약간 좀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무렵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전에 절대 영상,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주지 마시고, 그리고 그림책 같은 잔잔한 그런 이야기로 아이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는 또 아이가 흔히 둘째 동생이 많이 생기는 시기여서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3도 이후부터 학령기 전까지는 에너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의 아이는 그날 자신이 하루를 재미있게 놀았다 생각이 들지 않으면 자지 않거든요. 더 놀고 싶어 하고 그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야 잠이 드는데, 특히나 아까 예민한 아이들은 에너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컷 그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으면 절대 자지 않아요. 지금도 저희 아이도 12시까지 그냥 버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같이 하루 종일 키즈카페에서 같이 놀아도 다른 아이는 차를 타면 바로 기절하는데, 저희 아이는 집에 와서 또 2차로 또 놀고 3차로 놀고 밥 먹고 씻고 다 버티고 12시까지 안 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낮 동안 신체 활동 많이 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또 자연에서 뛰노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우리가 써도 왜 좀 쉽게 피로해지잖아요. 이렇게 두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활발한 두뇌 자극을 해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피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